자, 이번 시간에 이제 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나오는 그 형태소. 자, 이게 아마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실 중에 제일 좀 복잡하다고 느끼는 게 이 형태소일 겁니다. 형태소가 좀 어려워요. 이 형태소는 보통 이제 거기 밑에 16페이지 마지막 단락의 첫째 줄에 거기 나오죠. 최소의 유의적 단위다. 이런 말이죠. 유의적이라는 걸 좀 한자로 쓰면요. 유의적이에요. 의미가 있는. 그렇죠. 의미가 있는. 영어를 여러분 좀 아시면 알겠지만 미닝풀이라고 써놨죠. 의미 있는 단. 미닝풀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미니멀, 미닝풀, 미닝풀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16쪽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서 이제 보면요. 자, 첫째 줄에 언어를 구성한 단위를 언어 단위 밑줄 치세요. 언어 단위. 언어를 구성한 단위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쭉 내려가서 밑에서 세 줄 올라가면 어떤 의미를 나타내주는 단위를 뭐라고 나왔어요? 문법 단위. 나오나요? 거기 16페이지의 첫 번째 단락에 밑에서 세 줄 올라가면 어떤 의미를 나타내주는 단위를 문법 단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밝은 별, 오늘 밤은 별이 밝다. 이런 게 문법 단위라는 거예요. 맞죠? 밝은이 별을 꾸며주고 오늘 밤은 별이 밝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법 단위라는 것은 단어하고 문장이었다. 그 다음 단락 첫째 줄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과 단어 외에 그 다음 단락 구 형태소도 중요하다. 써놨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단락의 첫째 줄에 유의적 단위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옵니다. 별, 나, 하나, 어느, 참, 가을, 아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 17조. 일 A와 같은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그렇죠? 별, 나, 하나, 어느, 참. 자, 일 B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형태소에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이런 요소들에도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이들 요소들은 하나의 형태소로서 고유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1B에서 가에는 그게 나오죠. 그 앞에 붙은 말이 주어가 된다. 뭐 은는 이가 할 때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그다음에 을은 이제 목적어, 을이니까. 그다음에 잡았다 할 때 만약에 본다면 잡할 때는 이제 어간이 되는 거고, 맞죠? 앗은 과거 시에 선언한 어미. 그러니까 잡았다를 보시면 이 잡이 어간이잖아요. 그다음에 이 다가 어미고 앗이 과거 시제 써는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7쪽으로 이제 넘어가서요. 17쪽을 보겠습니다. 17쪽을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그 채소라는 이제 의미가 이제 계속해서 쪼갠다는 의미로 이제 쓰인다는 거예요. 쪼갠다. 거기 두 번째 단락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네 번째 줄 정도 볼까요? 흙을 히읗과 을그로 쪼개든가. 그 다음에 거기 나오죠? 흐와 리을 기구로 쪼개면 의미가 없죠. 맞잖아요. 거기 찾으셨어요? 네. 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흙이지 이걸 막 이렇게 쪼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나비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나비야. 이걸 나하고 비로 나눌 수 있냐 이거. 나자하고 비우자. 이게 뭐 나비 버터플라이가 이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나비는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비는 그 이야기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비도 최소의 유의적 단위다. 자, 이거에 비해서 눈웃음 웃어라는 어떠냐? 눈웃음 같은 경우는 눈이라는 말 나눠지고 웃이라는 어간이 나눠지고 음이라는 명사 나눠지겠죠. 맞나요? 눈이라는 말, 웃다, 어간, 음이라는 명사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다음에 웃음도 웃과 음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웃은 어간이고 음은 이제 명사예요. 웃어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웃어라 하면 웃이 어간이고 어라는 명령형 어미. 명령형 어미라고 해요. 뭐라고요? 명령형 어미.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넘기세요. 형태소의 종류 2.2. 여러분 이거 저기 출석 수업 들으시면 아마 형태소 배우지 않으셨어요? 출석 수업 아직 안 들으셨나? 안 들었어요. 아마 출석 수업 들으시면 형태소만 공부하실 거예요. 5월 1일. 예, 그러니까. 예, 형태소가 이게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2강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자, 형태소의 종류에는 이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가 뭐냐면 혼자 쓰이는 게 자립이에요. 자립한다. 자립. 의존은 의존하는 거 말 그대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밑에 2번을 보세요. 2번. 하늘, 보자기, 사과, 나, 너, 우리, 하나, 둘, 셋 이렇게 다 써져 있죠. 그다음에 무슨, 어느, 더, 잘, 좀, 왜, 예, 앗, 여보. 그럼 밑에 보세요. 이 A의 명사, 대명사, 수사는 조사가 결합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조사에 도움이 없어도 쓸 수 있어요. 맞나요?
하늘 이런 거 둘, 셋 이런 건 쓸 수 있잖아요. 단독으로 쓸 수 있어요. 이 B는 단독으로 이제 수식어 역할을 하죠. 무슨, 뭐, 어느 이런 거. 이 C는 다른 형태소가 통합되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탄사를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감탄사 독립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쓴다. 독립원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의존 형태소는 반드시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야만 문장의 성분으로 쓰일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 밑줄 치다. 이거 시험 문제 단골로 나옵니다. 자, 여기 국어에서 이런 말 있죠. 국어에서부터 쭉 모든 용언의 어간은 의존 형태소에 속한다. 이거는 별 3개 쳐야 돼요. 별 3개.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자, 다음 형태소 중에서 의존 형태소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뭐 어간, 이 어미 무슨 말 이해가요? 그러면 뭐가 된다? 어간이요. 어간. 자, 그다음 3번 업디 어간이네요. 어간. 그다음에 업다부 쭉 나오는데 오른쪽 19쪽 3A의 업이나 D는 단독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업, D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없어요. 3B 어미가 결합되어야만 쓴다는 거예요. 영어의 런이나 스피크 동사는 어간이 자립형태소임에 비해서 우리말의 동사는 반드시 어미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특수하다라고 볼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영어랑 그러니까 우리말은 D를 이렇게 쓰잖아요. D만 쓸 수 있잖아요. 어간으로 D다 D고 D니. 근데 영어는 이 런이라든가 스피크 말하자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단어 이런 거 보셨어요? 뭐 RU로 쓴다든가 SPE로 쓴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요? 이 단어 자체가 하나의 문장이라는 거다. 하나의 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쓰는 겁니다. 우리말은 뭐 이렇게 어간 이렇게 쓰지만 영어에서는 따로 이런 걸 가지고 뭐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여튼 의존 형태에서는 그래서 하이픈을 붙인다. 가, 잇, 먹, 니, 고, 어라 뭐 이렇게 나와요. 4A에서 뒤쪽에 붙임표를 붙이고 앞쪽에 붙임표를 붙이는 거는 이제 이러한 뜻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 하면 이제 잇 이러면 이제 뒤에 다가 붙는다든가 먹다면은 다가 붙는다든가 이런 거죠. 이해가요? 먹하고 하이픈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get 이렇게 썼다는 건 뭐예요? 이런 거지. 그래서 뭐 먹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지 이러면 이야기 뭐 먹이라는 말을 붙는다든가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형태소 중에는 자립성이 불분명한 것도 있다. 그러니까 자립성이 불분명한 형태소란 뜻이에요. 형태소 중에는 자립성이 불분명한 것이 있다. 이 말은 정리하면 뭐라고 하죠? 자립성 의무가 불분명한 형태소.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번에 보면 이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겉수줄 때문. 아까 이야기했죠. 겉대수줄 바양촉체 기억나요? 듣둥 대로만큼 족족. 자, 무슨 명사? 의존명사. 그래서 이 B번이 의존명사예요. 의존명사 쓰세요. B번에다가 가로해놓고 의존명사. 그래서 OA와 같이 조사죠. 조사. 맞나요? OA가 조사잖아요. 딱 보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그 형태소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것이고 자립성이 약하죠. 이런 것들은. 의존명사도 자립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것 좀 주세요. 것 좀 주세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것 좀 주세요.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줄이라는 것도 뭐 밧줄의 줄이 아니잖아요. 줄이 있을 때 그런 말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넘기세요.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가 있는데 자, 이 실질 형태소는 어휘 형태소고요. 자, 20페이지. 실질 형태소는 어휘 형태소.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는 문법 형태소. 자,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그렇게 쓰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이렇게 실질 형태소는 어휘 형태소, 형식 형태소는 문법 형태소.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라는 것은 실질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형태소라는 뜻이에요. 실질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실질적인 자,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문법 형태소라고 그랬죠? 그 문법적인 개념.
문법적인 기능이죠. 이 문법적인 기능이 뭐냐? 바로 그 말과 말 사이에 관계나 기능을 형식적으로 나타내는 이것을 형식 형태소. 문법적인 기능 곧 말과 말 사이의 관계나 기능을 형식적으로 나타내는 형태소, 형식 형태소. 자, 그렇게 필기를 좀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하면 좀 어려우니까 예문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렇게 일단 필기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문법은 특히 이제 형태소나 이런 것은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보시다 보면요 익숙해져요. 처음에는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은데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지금은 그냥 필기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20페이지 6번. 6A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와 같은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죠. 실질 형태소. 무슨 말 알겠죠? 자, 이 자체로만 쓸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냥 그러니까 뭐 쓰일 수 있다라기보다 의미가 있다라고 그러는 게 좀 낫겠네. 이 자체로만 해도 의미가 있다. 근데 6B는 조사나 어미 등은 실질 형태소에 붙어서 이제 기능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간이라는 것도 그냥 이렇게 자체로만 쓰일 수는 없지만 일기라는 말이 붙으면 의미가 있죠. 맞잖아요. 이 사람이 뭘 읽는구나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실질 형태소에 어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이 형태소는 특이 형태소 밑에 있을 거예요. 특이 형태소. 자, 특이 형태소는 자, 거기 네 번째 줄에 밑에 있어요. 네 번째 줄. 네 줄 내려와서 형태소 가운데 매우 드물게 단 하나의 형태소와 결합하는 특이한 것이 있다. 밑줄. 밑줄 치세요. 거기 예문 뭐라고 나왔어요? 오솔길 나와요? 네. 그러니까 오솔길이라고 하는 거, 오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오솔길이면 오솔이 특이 형태소예요? 오솔길이 특이 형태소예요? 오솔길이 특이 형태소예요? 오솔이 특이 형태소죠. 그렇죠? 이 길은 길인데 오솔이라고 하는 거에는 뭐만 붙어요? 길만 붙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 만약에 이게 나오면 여러분이 오솔길로 하면 틀려요. 맞잖아요. 오솔이라는 말은 길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오솔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오솔밥 이런 말 없단 말이에요. 오솔은 무조건 길만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특이 형태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 형태소는 하나밖에 없다. 유일 형태소. 밑에서 셋째 줄에 이제 뭐 한다는 거야. 자, 됐죠? 자, 오른쪽 21쪽입니다. 이 오솔길 가지고 엄청 길게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위에 첫 번째 단락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21쪽. 특이 형태소는 그 수가 그리 많지 않다. 착하다, 아름답다. 아름. 여러분 착하다는 뭐 착받다 이런 말 써요? 아름답다, 아름하다 이런 말 써요? 안 쓰죠? 이거는 하다밖에 안 써. 착하다, 이거는 착하다. 그 다음에 아름답다. 그렇죠? 그 다음에 느닷없이 감쪽같이 이런 것도 특이 형태소예요. 그래서 느닷없이는 쓰는데 느닷이시 감쪽 없이 뭐 이렇게 안 쓰죠? 이렇게만 쓴다는 거예요. 특이 형태소.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특수한 분포니까 의존 형태소라고 한다는 거예요. 맞죠? 얘네들은 분포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오솔은 길에만 정해져 있고 느닷은 없이 감쪽은 같이. 자, 특이 형태소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솔길에서 뭐가 특이 형태소다? 오솔이에요. 오솔길이 아닙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면 오솔길을 쓰면 틀려요. 자, 이 형태. 다른 형태라는 뜻이에요. 이 형태라는 것은 다른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형태소는 놓는 자리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웃어라. 그 둘째 줄 보세요. 웃이 웃고 웃는다. 뭐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되죠. 그러니까 원래 웃인데 보세요. 웃이잖아요. 근데 웃는다는 보세요. 웃는다. 라고 해버리면 발음이 운이 되죠. 발음이 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웃고 웃더라 이럴 때는 발음이 이제 웃이 되는 웃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웃으니 웃어라 이럴 때는 이게 웃음인지 아니까 발음이 쉬우시 되는 거죠. 맞나요? 이럴 때는 웃이 되잖아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웃는다 이렇게 쓰면 운인데 웃고 웃더라 할 때는 이거예요. 근데 웃으니 웃어라 할 때는 뭐가 돼? 웃이 된다. 그러니까 발음이 이렇게 달라져 안 달라져요. 시옷도 됐다가 니은도 됐다가 그 다음에 디귿도 됐다가 시옷도 되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이 형태로.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네.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웃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발음으로 보는 거예요. 발음으로. 이걸 그 철자로 보는 게, 철자는 당연히 이것도 웃으니 또다 치우신데 이러면 안 되고요. 발음으로 해요. 발음으로. 발음으로 하는데 또 하나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웃는다는 알겠어. 니은이니까. 근데 웃고 웃더라는 디귿이고, 여기 웃으니 웃어라 이게 헷갈리잖아요. 이런 경우는 웃으니 웃어라는 이걸 발음을 올려보면 웃으니가 되죠. 웃어라가 되죠. 그러니까 시옷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닌 것은 디귿으로 발음한다는 거예요. 물론 시옷과 디귿을 발음하기가 상당히 뭐 거의 비슷하죠. 그렇지만 이 웃고 웃더라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이거죠. 디귿이 있으면 이 시옷 발음도 이 디귿하고 비슷한 말을 쓰겠죠. 이해가요? 이런 거 동화라고 그래요. 동화. 웃더라 디귿이면 여기도 발음이 이게 된단 말이에요. 웃고라고 할 때도 이 기역하고 이 발음 자체가 이 디귿이 또 유사하단 말이에요. 발음 자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시옷과 니은과 디귿과 시옷으로 이렇게 쓰는 거 이 형태다. 그걸 알면 됩니다. 용도. 자, 그러니까 이 형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22쪽으로 넘겨보세요. 22쪽을 넘겨보시면 거기 네 번째 줄을 볼게요. 듣고. 찾으셨죠? 듣고. 듣을 형태수라고 할 때는 그 안에 들어라, 들으니, 들뿐 아니라 듣는다, 튼까지를 포함시킨다. 맞죠? 보세요. 듣고잖아요. 듣다 하면 듣는다. 듣는다가 되잖아요. 맞나요? 듣는다가 되잖아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형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들어라라고 안 하고 듣어라라고 한 거 아시죠? 옛날에는 이렇게 들어라 이렇게 니을로 안 쓰고 그냥 그대로 갔어요. 약간 혓짧은 소리 했죠. 옛날에는. 어쨌든 이런 게 다 이 형태다. 자,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말을 상당히 뭐 별거 아닌 이야기를 길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값에 대한 이야기 썼는데 값에 대한 이야기 좀 볼게요. 값. 밑에. 자, 이건 필기 좀 하면서. 자, 값인데 보세요. 우리가 값이에요. 값인데 이게 뭐 값이 뭐 그다음 뭡니까 값도 뭐 이제 값만 이렇게 이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값도 값만이라고 이렇게 쓰면 이걸 이제 발음을 할 때는 값만이 되죠. 발음할 때 이건 발음할 때는 값도가 되죠. 맞아요? 이걸 발음할 때는 값이가 되죠. 맞나요? 네. 값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가 있는데 이제 값 다음에 이렇게 이 시옷이 붙는다든가 이거는 이제 시옷이 떨어지고 그냥 값도가 되고 이럴 때는 또 미음이 있으니까 값만이 되고 이런 것도 다 무슨 형태다? 이 형태다. 어렵지 않죠? 이런 걸 이 형태라고 한다. 이 형태. 그런 이야기로 이제 써놓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그래서 이 형태를 이제 그 밑에 좀 어려운 말이 상보적 분포라는 말이 있어요. 그 세 번째 단락에 22쪽. 상보적 분포는 상호 보충적 분포라는 뜻이에요. 상보적 분포가 뭐라고요? 상호 보충적 분포. 자, 그러니까 뭐냐면 A는 X 환경에서만 나타나고 B는 Y 환경에서만 나타나면 상보적 분포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요. 이런 이야기. 자, 값만이라고 할 때는 이게 무조건 미음으로만 쓰이죠. 맞잖아요. 미음으로. 값도라고 할 때는 이게 비읍으로 값도 이런 식으로 쓰이죠. 값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미음으로 이렇게 쓸 때는 비읍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비읍으로 쓸 때는 미음이 안 나타나죠. 자, 이게 얘가 이제 바로 지킬박사 하이드예요. 지킬박사 하이드. 지킬박사와 하이드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인데 지킬박사일 때는 하이드가 아니죠. 하이드 좀 약간 괴물처럼 생긴 하이드일 때는 지킬박사가 아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안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죠. 자, 이 예를 보면 돼요. 그걸 상보적 분포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국어학개론에서 다 공부하신 거예요. 상보적 분포라는 거예요. 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소설을 시를 을는 상보적 분포를 가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설 이렇게 받침이 있을 때는 을을 붙이고, 맞죠? 시 받침이 없을 때는 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은 받침에만 분포되고 을은 모음 다음에 분포된다 이런 얘기죠. 지필박사 하이드 이거 책 있는데. 예, 그렇죠. 책이 있죠. 네. 그게 상보적 분포예요. 예, 맞습니다. 형태에서 웃이 웃으로 발음되는 것은 모음 앞에서이며, 그렇죠? 운으로 발음되는 것은 니은 앞에서이며, 웃으로 발음되는 것은 뭐 그 외의 자음 앞에서다. 자, 그러니까 상보적 분포에 아니에요. 맞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 23쪽.
그리하여 세 번째 줄 어떤 형태들이 의미가 서로 같고 분포가 상부적이면 그 형태는 이 형태, 그것은 형태소의 이 형태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죠? 네. 이 형태다. 그런 이야기. 이 같은 형태는 이 형태라고 생각하기에는 음상이 다르지만 눈이 아프다, 코가 아프다의 이와 가는 문법적으로는 같은 의미죠. 니은이 있을 때 받침이 있으니까 이를 쓴 거고 받침이 없으니까 가를 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모음 그러니까 분포가 상부적이라는 거예요. 한 형태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여튼 그런 거고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가 있습니다. 교체. 이 자동적 교체는 뭐냐면 음은 규칙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교체. 이 자동적 교체 이걸 좀 필기 좀 해요. 지금 2.4 보고 있어요. 자, 자동적 교체와 이제 비자동적 교체인데 이 자동적 교체는 그 언어의 음은 규칙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비자동적 교체는 뭐냐? 비자동적 교체. 이거 자동적이지 않다는 거겠죠? 비자동적 교체는 음은 규칙의 제약 때문에 일어나는 교체가 아니겠지.